네, 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 국민운동본부장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관리하는 SNS 그룹을 보니까 신승복 씨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한 3개인가 4개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거를 접했습니다. 여전하니 열심히 활동하네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노동자로서 이제 생활이 이제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원청과 하청 간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가만히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탄압받는 그 이유를 가만히 이제 8개월 정도 관찰해 보니까 원인 제공자는 원청 회사였어요. 배달앱 회사가 이렇게 한국인을,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이 인수했지만 이렇게까지 착취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일하면서 목 디스크 걸렸다가 고생하고, 또 지금도 어깨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근데 여담이지만 이 정도 되면 그냥 그만두고 나갈 게 아니라 뭐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또 싸우기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퇴직금 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수당 안 들어오면 그냥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 딴 데 가, 그냥 그만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면 내용 증명이 이제 도착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제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원청 회사하고 하청 회사하고 그 도급 계약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제가 해고 통보 받은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있지만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대신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했고요. 근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다시 또 다른 분들 뭐 상여금이나 뭐 축하금 등등 기본적인 임금이 될지 안 될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은 한 달, 2달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 근무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때 처리하고 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업무 지식을 마치 편애하듯이 차별적으로 뭐 누구는 잘 알려주고 누구는 알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물어보면은 네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주고, 몰라서 이제 여기저기 오픈된 소스를 검색해서 그 처리 방안이 안 나오면 질문하면은 처음에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또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형태는 이제 뭐 그 교육을 시켰다는 등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구경하게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청 하청 간의 갑을 관계. 처음에는 이제 이 회사가 왜 이랬는가 저는 좀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켜봤는데 뭐만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뭐 원청에서 뭐 허락을 안 해준다, 원청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원청 배달의 회사가 저라는 사람을 이제 뭐 내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청 회사에서도 이제 저한테 뭐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날이 이제 1차 어떻게 보면은 해고 절차에 대한 1차 협상 결렬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면상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해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거를 이제 소문이 좀 돌았나 봐요. 그랬더니 마치 승냥이들이 막 먹잇감을 노리듯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하루 정도는 정말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제 정도에 이제 제가 취한 조치가 아마 상대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들 다 이제 인지를 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발단은 원청 회사의 갑질에 있어요. 이 하청 회사도 뭐 그렇게 나쁜 회사가 되고 싶었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또 그들만의 명분이 있죠. 이 도급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말단 직원들 뭐 좀 함부로 대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을 뭐 재계약 성사시키자,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관리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원청과 하청 간의 이제 이 관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계약 자율, 또 사회주사의 원칙 등등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형인 그런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면은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제가 과정에서 목격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마치 뭐 북한 공산주의 국가처럼 막 서로 감시하면서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마치 뭐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막 꼰지르고. 저는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는 한 100명 정도 되고 관리자 해봐야 한 10명 정도. 자, 10배가 많습니다. 근데 뭉치질 않고, 뭉치자고 말한 사람을 꼰지릅니다. 고자질합니다. 저야 뭐 이제 이 일을 계속 뭐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씁쓸한 거는, 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제가 버티면서 이제 노동자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업무 환경은 이런 것이다, 그거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방송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왜냐면 뭐 노동 착취를 어느 정도 해도 뭐 그냥 깨갱 소리 못하고 그냥 묵묵히 내내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업하고 기업하기는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뭐 노조가 있네 뭐네 하지만 딱히 노조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신 택배 노조 같은 경우 뭐 일부 뭐 파업하고 태업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흐지부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곧 나의 문제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무상교육 전면화 실시를 외치는 이유가 결국은 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내가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안이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모르고 당하고 또 모르고 당하고 또 모르고 주장도 못하고,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